이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의혹을 상실하고 사실상 손을 떼고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뭐 한 12개월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마무리 유종의미를 뭐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무슨 김정은이가 준 풍산개 가지고 개 들고 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냐 그런 얘기인데 첫째 민노총이 어제죠 4일 지금 8천여 명이 종로에서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하루에 700명이 넘는 그런 지금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지난해 10월 3일 날 이 보수 쪽에서 집회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작년에 개천절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제 그 문재인가 뭐라냐면 집회를 앞두고 이제 그 반사회적인 범죄다. 그리고 이제 그때 노영민이죠. 비서실장은 이제 그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이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작년 개천절에요. 코로나 환자가 이제 그 75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75명. 근데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700명대입니다. 700명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그 8,000명이 그대로 여의도를 이게 되니까 종로상가 더 효과, 집회 효과 큰 거예요. 종로상가에서 이게 그 사실상 못 맞고 이게 방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게 방송에 다루면 제가 그 좌파들하고 우파들이 집회를 하잖아요. 크게 그 세 가지가 다르다. 세 가지가. 이렇게 제가 했는데 첫째, 좌파들이 하죠. 이럴 때는 이게 그 사전에 그 뭐냐면 이게 그 완전 애글복글 합니다. 못하도록. 읍소를 합니다. 김부겸이가 읍소하러 갔어요. 민노총 제발 집회 좀 하지 말아줬는데 체면 가가지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전화도 못했어. 문전박대 아닙니까? 문전박대 당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읍소를 합니다. 불법 집회를 읍소로 간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우파가 하면요. 예를 들어 뭐 조원진 의원이나 정광훈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살인마들 반사의 범죄들 너에게 완전히 음악에 완전히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첫째 다른 게 우파가 집회하면 협박과 경고를 해요. 그런데 좌파가 집회하면 읍소하면서 애원합니다. 이게 첫째 다르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요. 좌파는 말로 막아요. 근데 우파는 행동으로 막아. 좌파 어제도 이게 종로 상가 못 막았습니다. 지하철도 이게 안 끊었어요. 말로만 막았어. 말로만. 근데 우파가 할 때 작년에 11,000명 가지고 30m 간격으로 개미새끼 안에 못 들어가게 아침부터 전철 다 끊어버렸어요. 차량으로 그냥 철벽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파는 행동으로 직접 막고 좌파는 말로만 막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차이고요. 마지막 차이가 좌파는요. 끝내 가보면 솜방망이 처벌 끝납니다. 그렇죠. 이거 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하죠. 나중에 보면 이게 솜방망이로 끝나 있어요. 근데 우파는 어때요? 우파는 이게 무관용에 따라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 이것 때문에 구속까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집회가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조원진 의원 집회하다가 이게 잠깐 쉬는데 앉았다고 지금 기소돼가지고 제가 재판하고 있어요. 김경재 전 의원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감방에. 결국 이게 그 우파는 엄벌에 처하면서 무관용이 법정 최고형으로 가잖아. 근데 좌파는 손방망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고 이게 바로 법의 편파적인 게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무 말도 이번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하기 전부터 국기를 문란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코로나를 확산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치든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가 쑥대밭이다. 이 사정 라인들이 전부 비리 혐의자로 또는 기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광철이도 이제
손을 놨습니다만은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광철이는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무슨 장관도 아닌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수리도 안 하고 수리한다고 말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기소됐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뭐 한 달 만에 그만뒀나요? 이 사람도 순천에 뭐 만여 평에 또 땅이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드러났어요. 이 반부패 비서관이 반쯤 썩은 사람을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재인이가 또 그 기네스북의 기록일 겁니다. 아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4년 지났죠. 예. 현직 대통령이 그 비서관급 이상, 비서관이면 이게 그 1급이죠. 예. 근데 그 실제는 장관보다 힘이 셉니다. 더 세죠. 예. 제가 이제 듣기로 국회의원보다 10배 힘센 게 장관이고, 장관보다 10배 힘센 게 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 비서관급 이상이 기소된 게 벌써 12명입니다. 예. 아니, 청와대가 범죄 소굴 범죄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12명이 비서관급 이상만 예. 이게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소될 사람도 많이 남았죠, 아직. 임종석이, 뭐, 김수현이, 장하성이 지금 이게 줄줄이 또 기소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런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이광철이 있죠. 이광철은 이제 그 좌파 중에 그 가장 핵심 단체가 2개 있거든요. 예. 민변하고 참여연대. 참여연대죠. 근데 참여연대도 이 사람은 실행연 실세고요. 그 다음에 민변도 사무총장에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근데 이광철이가 처음에 정권 초부터 들어가서 선임행정관부터 했어요. 그때 조국이가 민정수석하고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했죠. 근데 조국이는 교수니까 실무를 몰라요. 그 다음에 백원우는 정치인이니까 또 모르잖아. 그때 모든 걸 한 게 이광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철이가 모든 이게 비리를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광철이가 나중에 민정을 승진했잖아요. 이광철이가 입을 열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아직까지 사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진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범죄자로 기소된 걸 계속 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게 아주 행태가 좀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코로나도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거리두기 뭐 이런 제한을 좀 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변이된 그런 코로나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신 수급도 지금 원활치가 않아요.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족해 갖고 뭐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이고 지금 이사철이 아닌데도 부동산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예. 예, 실제로 전세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그 김정은이가 준 곰이라는 그 풍산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끼를 낳은 모양이에요. 7마리인가. 예. 물론 새끼를 낳아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 고양이를 좋아한다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런 그 청와대가 이렇게 좀 평안하다. 또 국민들한테도 청와대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도 이렇게 망중한을 즐긴다는 그런 뭐 SNS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이 장기화로 인해서 완전히 폭망한 상태, 뭐 경제가 피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수출은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가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그 인식, 그 정시 상태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말하자면 뭐 또라이 수준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것도 이게 결국은요, 북한 눈치 보기. 아, 그런가요? 북한, 개까지 이게 북한 눈치를 본다 봐야죠. 개까지도. 개까지. 원래는 이제 이게 북한에서 그때 개를 갖다가 아마 그 풍산개 한 쌍, 2마리 준 것 같아요. 예. 그때 곰2 참. 하고 이제 그 송강 이렇게 개 한 쌍을 주는데 곰2가 이제 그 암컷 아닙니까? 예. 원래 이제 그 마루라고 또 이게 문제가 또 개 하나 있었죠. 마루. 예, 숙개. 예, 마루. 예. 이래가 이제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7마리 새끼 태어났는데 이걸 쭉 어떻게 글 올리면서 해놨는데 결국에 북한의 김정은한테 아이고 우리 이게 수령님이 주신 개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잘 돌봐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이게 새끼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북한 좀 눈치 보면서 우리도 이게 그 개들이 새끼 낳듯이 남북도 이게 뭔가 좀 성과 좀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뭐 북한 눈치 보기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지금 북한 개 타령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 조금 전에 그 박사님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김기표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이게 김기표 비서관 같은 이런 이게 투기꾼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김기표는 부동산 투기 아주 전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곡 선생 아닙니까? 마곡동 상가도 무슨 56억인가 빚내가지고 사고 흑석 선생은 저리 가라예요. 지금 김의겸이는. 흑석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흑석은 20몇 억짜리 하나 샀고요. 근데 이 마곡 선생은요. 2017년에만 봤더니 6월 달에 2017년 6월 달에 그 경기도 광주 있죠. 예. 거기에 그 송정호. 거기 그 54억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2개 샀잖아요. 예. 상가. 그리고 이제 또 그 아까처럼 이게 그 충무로에도 오피스텔도 사고요. 그러니까 마곡동에 상가 2채, 충무로의 오피스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 저번에 했던 이 3개는 이미 밝혀졌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단독 중요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야, 이것도 이게 전국 대동여지도처럼 이게 옛날 김제동이 전국의 지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 땅은 전라도, 순천. 거기서 무슨 검상가 했잖아요. 순천에서.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전부 차명으로. 전남 순천에 2017년 이것도 똑같은 해 9월 달에요. 이 부인 국모 씨가 있거든. 부인이 국모 씨인가 봐. 네, 국식은. 예. 근데 그 위장 법인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위장 법인이 그 자기 지인을 대표로 앉혀놨고 법인 이름으로 이 땅을 갖다가 33필지를 샀더만. 33필지 17,000평방미터. 참. 이걸 이게 싼 값에 10억 여원에 샀는데 그 가짜 법인 이름으로 차명으로 10억 년에 샀는데 이게 4년 만에 두 배 올랐던 공시 4년에 2배 오르고 그럼 이게 법인에서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차명이니까 그래서 이게 부인 앞으로 15억 건저당도 설정하고 가등기를 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재산 은폐할 때 가등기하고 건저당에 나면 못 팔아먹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때 시세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2배 이상 올랐 순천에. 야, 이런 게 전국 방방곡곡에 투기 아닌 게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이 되는데 저는 이게 검증을 눈 감고 해야 되거나 이거는 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부동산이 이거예요. 이렇게 많으면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다른 비서관도 아니고 반부패. 그런 걸 단속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반부패 비서관 아닙니까? 이게 이광철이가 하는 일이에요. 민정 비서관이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썩어 있는데 대통령은 한가하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민가 무엇인가 새끼 낳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젖먹이는 그런 사진을 지금 SNS에 올려. 아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은 나 이렇게 풍성하게 잘 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는 못 오더라도 영상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그래야 내 체면이 살겠다.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 또 이 정권 저쪽으로 넘어가면 너 너무 어려워.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여옥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여옥. 그것도 말세죠. 전의원 뭐 보통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있잖아. 배틀. 예. 지금 국민의힘이 대변인 뽑는 배틀 하잖아요. 예. 거기 심사위원입니다. 그렇죠. 전여옥. 이분이 개 보면서 이게 철창이 잘 어울리네요. 철창이 잘 어울리. 그랬더니 이게 신동건인가? 예. 또 이게 막 이거 뭐 배설 수준의 막말했다고 신동건이가 지금 이게 비판하고 있잖아. 자기들도 애상은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퇴임 후에 어떻게 되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철창이라 하지 말고 그냥 고사성어로 저는 한문을 좋아하니까 고사성어로 이게 문전옥답이라면 돼요. 문전옥답. 문재인의 앞날은 옥답. 감옥이 답이다. 이게 문전옥답입니다. 문재인의 앞날은 감옥이 답이다. 문전옥답 이렇게 하면 배설 수준 아니잖아. 근데 철창이 잘 어울리네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장성민 의원 있죠. 예, 장성민. 예, 여기도 국정상황실장 했습니다. DJ 때.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대선 후보 논다잖아. 예. 이분도 지금 14룡 중에 들어가 있죠. 예. 옛날에 TV조선 방송할 때 보면 막 과음을 깨끗이 지르잖아. 엄청나게. 시사 탱크. 예. 그거 아주. 엄청나게 그때 세게 발언했죠. 예. 장성민.
이분들이 아까 우리가 말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 있잖아요. 북한한테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한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비가 되고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깨, 이 고미가 낳은 7마리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정신 상태가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